제가 스스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다니고 있고요. 사회문화팀이라고 사회공헌하고 문화사업하는 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재호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를 왜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회사 홍보하라고 부르진 않으셨을 것 같고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알고 싶으셔서 부르셨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대기업하고 혹은 기업하고 뭔가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서로 앞으로의 그런 이해 차원에서 강의를 강의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할 거니까요. 편하게 너무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할게요. 저는 그 제가 저기 사회공헌 담당자인데 사회복지사 같이는 안 보이죠? 주로 회계사 같이 보인다, 날카로워 보인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도 사회공헌 한 지가 이미 한 8년이 됐습니다. 그 사회공헌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의 담당자들이 다 사회공헌이나 사회복지 쪽 전공이 아니에요. 저기 공대생이 사회공헌 하기도 하고 철학과가 하기도 하고 저희는 시키면 다 하니까 저는 제 전공이 뭐 같으세요? 제가 전공을 아니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회계사처럼 전공은 네? 아니요 제가 정치 외교를 전공을 했는데 현대차를 입사를 했어요 2000년도에 그 2000년도 입사해서 이제 저희 그때 현대기아가 합병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로 입사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로 발령이 났는데 저 외교도 정치 외교학과니까 이제 해외 영업에 보내달라. 그런데 해외 영업을 안 보내고 연구소로 저를 보내가지고 남양연구소라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 자동차 디자인하고 시험 평가하는 굉장히 큰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발령을 받아서 이 화성으로 들어간 거죠. 시흥처럼 지역으로 본사에 오고 싶었는데 본사에 못 가고 지역의 화성으로 제가 배정을 받았어요. 경기도 화성이 그 2000년대만 해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거의 살인의 추억 그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동네인데 내가 여기를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갔더니 총무팀에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총무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지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그 봉사활동하는 그런 역할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추석 때 한번 나가서 이렇게 조끼 입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저 처음에 그 일을 제가 하진 않았고 저는 가서 뭘 했냐면 회장님 오시면 따라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 타고 오시면 서 있다가 차 태워드리고 이렇게 커피 드리고 이런 거 했었는데 한 1, 2년 시키고 안 시킬 줄 알았는데 그걸 10년이나 시키더라고요. 사실 그걸 10년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거 아니고 그 의전이라고 하는 일인데 의전 비서죠. 그 10년 하니까 너무 같은 일만 오래 하니까 그 2008년쯤 됐나요? 한 8년 근무했을 때 저희 팀장이 부르더니 본사에서 사회문화팀 저희 팀에서 2억 원이 내려왔대요 지역으로 사회공헌 하라고.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명절 때 가서 그냥 봉사만 했는데 돈이 생긴 거죠 2억 원이. 팀장도 당황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2억 원을. 저보고 이 화성에서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라. 제가 왜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사회공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회장님 따라다녔는데 뭘 제가 지역사회에 알겠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해서 책을 몇 권 사서 읽고 이제 지역에 나가서 여러분들처럼 복지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화성시 문화재단에 찾아갔는데 그때 화성 아트홀이 처음에 생겼었을 때예요. 그 당시 2008년도에 봉담 쪽에 찾아갔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차 안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차 팔러 온 게 아니고 그 팀장님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그 문화재단 팀장님 만나고 또 화성시 복지재단 그리고 화성시 굿네이버스 그리고 화성시 장애인 복지재단 외국인 복지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다녔어요. 반응들이 안 좋았어요. 이 현대자동차 인간들이 갑자기 왜 직접 찾아오나 만나달라 할 때는 안 만나주더니 저는 뭔가 이 2억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좀 임팩트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근데 아는 건 없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다가 기인을 한 명 만났습니다. 제가 화성시 새마을에 그 팀장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화성시의 그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새마을에 주목한 이유는 뭐 시흥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지만 화성시 지역이 굉장히 커요. 단위 면적으로 서울시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인구는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살인의 추억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어디다가 묻어버리면 모르니까. 지역이 너무 크니까 이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마을 조직이 촘촘하게 지역에 있더라고요. 저기 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산 꼴짝이에 들어가 있고 부녀회분들의 조직하고 청년회가. 그래서 어차피 뭐 2억 원 돈도 많지 않은 돈이고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새마을에 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맡고 나서 이제 첫 추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3천만 원을 배당을 할당을 해가지고 새마을의 부녀회 분들하고 해서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다녔는데 옛날엔 그냥 찾아다니기만 했는데 저희가 돈을 드리니까 새마을에서 갈 때 쌀 그리고 뭐 보온 매트 그리고 어르신들 뭐 옷, 떡국, 고기 엄청나게 3천만 원이니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서 쫙 뿌렸죠. 그리고 그게 지역에 가니까 지역에 거의 마을 잔치처럼 동네 잔치가 이렇게 몇 군데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 시장님하고 저희 연구개발 총괄 본부의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하니까 효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회로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한 5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화성시에서 돌렸어요. 제가 혼자 기획한 게 아니고 다 여기 계신 복지관 전문가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해외 봉사단도 있었습니다. 굿네이버스 화성시 지부하고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우리 노동조합의 직원 5명 그리고 우리 연구원 5명 그리고 화성시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5명에서 15명이 해외 봉사도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시흥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났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모금이라고 해서 뭐 돈을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기업이 필요하면 먼저 찾아가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 그런 담당자, 그런 복지관 대표님이 계셔야 기업이 또 도움을 받는 거고 그때 모금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관계를 맺었을 때 잘하면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뭐 이사장님이 좀 도와줘. 그래서 한번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려고 여기 모이신 건 아닐 거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뭔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시려고 여기 모이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제가 화성시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의 분들하고 현대자동차가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화성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복지관 분들하고도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현대차를 칭찬을 하게 되고 그래도 현대차가 좋은 일 하네. 화성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하면서. 그래서 한 3년 차 일을 했을 때 2010년 말에 됐을 때 3년 동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소하고 같이 사회공헌을 했던 우리 복지단체 분들, 화성시 복지과 그리고 새마을의 분들을
화성 아트홀에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난세 선생님을 불러서 공연도 같이 보고 같이 뷔페도 먹고 그때 뭐 선물도 간단하게 드리고 그렇게 3년간의 화성시에서의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했는데 본사에서 이제 제가 있는 사회문화팀에서 저를 본 거죠. 저 이상한 애가 2억 줬더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럼 그룹에 와서 같이 일을 해봐라.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저는 왜 고민을 했냐면 처음에 본사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화성에 왔지만 10년 동안 화성에 있다 보니까 화성이 또 좋아져가지고 제 꿈이 계속 화성에서 그 사회공헌 담당하다가 화성 시장 되는 거였거든요. 정치학을 전공. 근데 갑자기 본사에 오라니까 아 내가 왜 가야 되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 화성에서 이렇게 2억 원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본사 가면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쓰는 예산이. 1,000억이면 대통령도 되겠구나. 농담입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2010년도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 본사로. 지금 그래서 한 6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 전공은 이제 본사 와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회적 기업 대학원의 사회적 기업 전공으로 해서 그 MBA를 하고 지금 사회적 기업 창업,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 어떤 인간이 왔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한 10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금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담당자 기업의 담당자를 컨택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당장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기업 담당자한테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하시는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알리시면 저처럼 이런 무식한 담당자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고개도 숙이고 손도 내밀고 할 테니까 사실 아까 뭐 모금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진정성, 열정, 노력이 저희 담당자나 기업의 마음을 움직이지 뭐 이게 제안을 잘 한다고 이렇게 사실은 많은 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PPT 보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보고 제가 어제 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겪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본사에 오니까 이제 그룹의 사회공헌 담당자라고 그 굉장히 또 책임이 많고 하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보람될 때도 굉장히 많고 근데 가끔은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회장님 쪽에서 그 차반가요? 태풍. 그 태풍이 계속 불었잖아요. 울산하고 부산이 이제 뭐 수해가 나긴 했는데 크게 피해는 없었어요. 부산 차량 침수 빼고는. 근데 그 비주얼이 워낙 그 물이 확 밀려 들어오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부산은 크게 피해는 없지만 양산이나 울산, 제주도는 농작물 피해가 심했고 근데 울산 쪽이 많이 피해가 심했어요. 저희도 이거를 보통 그런 재난이 오면 기업이 기금을 성금을 모금도 하고 후원도 하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뭐 태풍 볼라벤 왔을 때도 그랬고 저희도 검토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시가 내려온 거죠. 이제 후원을 해라. 50억을 50억 원 후원을 해라. 금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2시간 내에 해라. 2시간 내에 50억을 어떻게 누구한테 주라는 건지. 그래서 울산시에 저희가 공장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울산시에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모금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재해 때 모금하는 법정기관은 전국 재해 구호협회가 있습니다.
재난재해 때 전국 재해구호협회 법에 따르면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모금을 하게 되고 다른 데서 모금을 하도록 재해구호협회 통장으로 들어와서 재해구호협회 이사회가 배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해구호협회가 당연히 해야 되죠. 저희 입장에서는 50억 하라고만 했지만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재해구호협회가 계속 전화가 와요 저한테. 왜냐하면 본인들이 받으려고. 그러면서 막 그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그 피해 현황 리포트하고 뭐 LG는 어떤 동향이고 막 이런 게 다 막 넘어오더라고요. 빨리 자기들한테 해달라고. 근데 울산시에 저희는 주기로 했잖아요. 받는 사람이 근데 시는 기부금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기부금법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직접적으로 받지를 못해요. 선거법에 위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는 못 받는다. 직접 50억을 어떻게 줘야 돼 이거를? 시에 물어보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연말에 성금을 거두잖아요. 이렇게 국민성금 거두잖아요. 그리고 재난재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울산이 원하니까 저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하고 저희 공장장하고 모금회 회장님하고 2시간 만에 사진을 찍고 이제 언론 보도가 됐죠. 근데 언론 보도가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선도적으로 이런 재난에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 정치권이나 뭐 울산 시민들이나 대통령까지도 칭찬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재해구호협회가 이제 삐진 거예요. 재해구호협회가 국민안전처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기가 법정 모금 기관인데 왜 이 갑자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돈이 가냐?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주니까 SK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준다 그러고 LG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준다 그러고 전국 재해구호협회는 법정 모금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굉장히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그 현행법 위반이다. 고소 고발하겠다. 모금회를 뭐 이런 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기관 다 친합니다. 친해서 입장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돈 주면 되지 우리야. 누구한테 주든 뭐 잘 쓰이는 것만 나중에 리포팅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와중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이슈가 혹여라도 또 잘못 노이즈를 타면은 돈 줘놓고 욕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전국 재해구호법이 있듯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있다. 그 법에 의해서 98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상위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얘는 재난 시에 물론 법정 모금 기관이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조항에도 보면 재해 재난 시 모금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배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재해구호협회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났죠. 이제 재해가 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회가 모금을 본격적으로 해버려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 그래서 모금이 모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와중에 이제 또 다행인 게 삼성이 저희가 먼저 50억을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는지 어제 80억을 했더라고요. 다행히도 재해구호협회에다가 했습니다. 삼성은 조금 저희가 잡음이 있는 걸 캐치하고 재해구호협회에다가 한 거고 SK가 이제 50억을 하기로 했는데 SK도 그 SK 이노베이션 하려고 SK 정유가 울산에 크게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도 모금회 하려고 하다가 재해구호협회로 바꿨어요. 중간에 바꿨고 LG는 그냥 모금회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울산시에 주고 울산시장하고 울산시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모금회를 주게 되면 울산시에만 쓸 수 있어요. 울산시 지회로 넘어가니까. 근데 전국 재해구호협회 돈을 주면 그 돈이 다른 돈하고 뭉쳐가지고 전국으로 쓰이게 됩니다. 양산, 부산, 제주도까지. 어디 쓰이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LG에서도 그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돈을 준 거고요. 그래서 모금회에서는 정확하게 또 리포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전국재해구역회는 사실 정확한 리포팅이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몇천억을 걷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지정기탁은 모금회에 하기 때문에 모금회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정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저는 회장님께서 왜 모금회를 줬냐, 그걸 물어보는 순간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제가 모금회하고 친해서 준 것도 아니고 울산시에서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모금회 왜 줬을까? 울산시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금회법부터 해가지고 제9호법에다가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새벽에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새벽에 나와서 그 작업을 했는데,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걸 공부하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았으면 그냥 뭐 우리 담당 중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잘 모르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금이 그냥 뭐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돈도 잘 줘야 되고 누구한테 주는지 언제 주는지도 되게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이 어떤 입장인지, 얘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아셔야 모금하기도 쉽고, 모금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하기도 쉽고,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 기업은 저희는 어떻게 냈겠어요. 보도자료를 내보냈죠. 그랬더니 뭐 정치권이나 뭐 그 이정현 의원, 김무성 의원, 추미애 의원 이쪽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다 잘했다. 왜냐하면 먼저 해야 따라오거든요. 다른 기업이 눈치 보고. 저희가 아마 50억 했을 때 LG하고 SK포스코가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얼마씩 해야 되나. 삼성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30억을 했으면 그게 또 기준이 되는 거고, 보통은 삼성이 먼저 하고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뭐 지시가 와서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1호 기부자를 좀 많이 대우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강의할게요. 이제 30분 동안 놀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현대차 그룹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저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비영리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 사례는 이제 제가 본사 가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안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저희는 6대 무브라는 사회공헌 전략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니까 모빌리티, 무브, 이동성을 강조하는 사회공헌 전략인데, 이지무브는 이제 저희가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자동차가.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 세이프무브는 뭐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위한 교통안전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린무브 환경사업, 해피무브는 자원봉사사업, 드림무브는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넥스트무브는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을 활용한 그 CSV 개념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은 뭐 인재 육성, 문화 나눔, 문화 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H스타 페스티벌은 연극하고 뮤지컬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저희가 그 친구들이 실제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온나라 국악기념대회는 국립국악원하고 해가지고 국악기념대회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이 해피존 티켓 나눔이 제가 화성시 갔을 때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그 팀장님 만나가지고 화성아트홀이 있는데 뭐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소외계층 아동들이나 뭐 소방관, 군인, 경찰관 분들 초대해가지고 객석 나눔을 하자.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한 3천만 원 드리면 자기들 화성아트홀 기획 공연할 때 일정 뭐 한 100석 정도 잡아가지고 그 지역의 소외계층 분들 초대해가지고 공연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잘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확대돼가지고
그 전국 그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하고 해가지고 화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티켓 나눔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 좋은 게 뭐냐면 그 티켓 나눔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제안했던 게 그러면 객석 그 커버에 현대차 그룹 객석 그 티켓 나눔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거기 화성아트홀에서 발간되는 모든 그런 인쇄물에 다 해주고 또뭐 플랜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크게 해주고 그래서 기업의 그런 브랜드 노출 효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트홀이라는 그런 공간 스페이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좋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H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협력사가 많잖아요. 지금 시흥시에도 저희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사분들이 사실은 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여기 문화 공연도 잘 못 보고 그분들 초대해서 시흥 아트홀 같은 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콘서트죠. 그러니까 뭐 가수들 나오고 가족분들 다 협력사 가족분들 상생협력 동반성장 차원에서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사회공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군인의 품격은 이건 또 군인들도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군인들 찾아가는 문화공연이죠. 걸그룹이나 이렇게는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걸그룹은 안 데리고 가고 아니 우리 군인도 좀 고품격의 이런 문화를 즐겨야 된다. 클래식 같은 거 데리고 가거든요. 네.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도 그래서 제가 줬습니다. 군인의 자격이라고 했다가 군인의 품격으로 바꿨는데 너무 막 걸그룹만 데리고 가고 막 TV에 보면 군인들은 거의 짐승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회에 있을 때는 다들 똑똑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한 친구들인데 거기서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애들로 비춰지는 게 좀 그래서 걸그룹은 안 된다. 그래서 뭐 명사를 데리고 가요. 강의를 잘하시는 분, 김난도 선생님이나 해민 스님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젊음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 표창도 받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올해는 국방부 간부들 대상으로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김영란법이 생기는 바람에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때문에 지금 캔슬이 될 위기에 있는데 사병들은 괜찮대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사병들 위주로 지금 올해는 뮤지컬을 가지고 갈 겁니다. 아주 좀 가슴 따뜻한 뮤지컬. 저는 그냥 걸그룹이 제일 흥행에 성공하긴 할 텐데 이게 그룹 이미지도 좀 낮아 보이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좀 다르다. 그래서 고품격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왜냐하면 뭐 제가 만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군하고 관계를 맺을 일이 없는데 사회공헌 통해서 참모총장님도 뵙고 국방부 장관도 보고 다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표창장 주고 뭐 상장 주고 가면은 밥 주죠. 그리고 또 뭐 이상한 군 금방 같은 것도 가끔 주세요. 군하고의 우호적인 관계,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 사업을 하는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소수일지라도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대중들이 그걸 본들 그게 우리 회사 이미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좀 현대차 그래도 다르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게 좋은 건데 제일 베스트고 뭐 차를 사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좋은 건데 이 군인의 품격은 60만 군장병을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별로 저는 이제 그룹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현대차에 또 담당자가 사회공헌 담당자가 있고요. 현대차 울산공장에도 담당자가 있고 각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아쉽게도 근데 시흥시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 와야 되나 내가.
울산이면 당장 가도 사서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하기가 힘든 게 여기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장이 있는 그 지자체에서 반발이 있거든요. 아니 왜 시흥시하고 하고 우리하고는 안 하냐. 우리 지금 당신들 사업장이 있고 당신들 때문에 도로 내줘야 되고 당신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사업장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시흥시하고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사업을 하기가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먼저 이지무브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이 어떻게 CSR을 기획하는지 말씀드리려고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자 복지차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양산차 그냥 고객들한테 파는 차는 만들지 장애인들이 타는 차는 안 만들거든요. 장애인은 어떻게 차를 타냐 휠체어 타신 분들은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싣고 안아가지고 차에 태우고 이렇게 타잖아요. 혼자 못 타요 근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개조를 해야 되는데 불법 개조가 만연하더라고요. 그냥 싸게 해가지고 막 그냥 뒤에 거 트렁크 시트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슬로프 하나 달아가지고 괜찮은데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게 홀딩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나면 이게 다 튕겨 나가거든요. 저희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지무브라는 사회적 기업. 그래서 그 회사가 차를 잘 개조해가지고 그리고 저 인증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AS가 잘 되도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박이 났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복지차 12대 구매하고 시흥시에서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지무브 차를 좀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경쟁 입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진 업체고 기존의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기존의 업체들이 아니 무슨 대기업이 와가지고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원한 거지 우리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분이 30% 넘어가면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을 다 하긴 했지만 그 지분을 공익분야에 다 나눠줬어요. 10군데. 저희는 지분이 10% 미만이고 우리 회사는 아닌데 저희가 설립 지원을 한 사회적 기업이고 그래서 어쨌든 경쟁 PT 들어가면 압도적으로 이지무브를 공무원분들이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업체들이 그만큼 만족을 못 시켜주고 독점이었다는 거죠. 물론 독점을 깨는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독점을 좀 깨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업체들도 저희가 죽이면 안 되니까 복지차 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성장하고 시장을 키우고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가 많이 해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장애아동 맞춤형 자전거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복지단체를 지정을 해서 이동 편의 증진 기능 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모금에 돈을 주면 모금에서 배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초록여행 같은 경우는 연 5,0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장애인인데 여행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한 4명, 4인 가족 장애인이 한 분 계시고 못 가잖아요. 휠체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카니발 개조 차량을 빌려드려가지고 여행 비용까지 같이 줘서 장애인분들 여행 다닐 수 있도록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데리고 나가기가 여의치가 않으시잖아요. 차도 주고 봉사인원도 붙여주고 돈도 드리니까 좋아하시는 사업입니다. 키즈워터파크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땅을 한 3,000평 줘가지고 거의 저희가 자동차 교통안전 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면 뭐 직접 이런 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어린이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해피웨이 드라이브는 성합차 내리다가 다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성합차 문 열면 이렇게 천사의 날개가 파보이 되는 그런 거 보급하는 사업이고 모비스의 어린이 투명 우산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애들이 이렇게 차에 많이 치이니까 우산을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60만 개 정도 보급을 했어요. 이 투명 우산이 제가 수원 영통에 살았었는데 그쪽에 초등학교에 보급이 됐었나 봐요. 비가 오는데 다 이걸 쓰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홍보 효과가 좋구나.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2008년부터 저희가 8년 동안 대학생 7,500명을 해외 봉사활동을 보냈습니다. 2주 동안.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도 봉사활동 해외에 보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갔다 오면 그 개인의 스펙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가 100%다 비용 지불을 하고 한 15%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뽑아요. 돈 있는 애들은 뭐 엄마 아빠가 보내줘서 해외 많이 가보는데 좀 어려운 친구들은 해외 가기 힘드니까 그 친구들은 해외 가서 이렇게 쓰라고 용돈까지 저희가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린무브는 중국의 내몽고 사막화 방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착간노루 사업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사막화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위성사진 보면 이게 파랗게 변했죠. 1600만 평이거든요. 이게 여의도 10배. 여기가 이렇게 파랗게 변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성과로 해서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린존 2를 했을까요? 원 잘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원래 호수가 말라서 사막이 됐는데 호수로 복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무 다 심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공산주의 청년당에서 다른 데를 분양을 해줘가지고 그린존 2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 자동차 정비 고등학교를, 정규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코이카오 같이. 저개발국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주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가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AS센터에 취직을 합니다. 1년에 한 200명씩 배출이 되는데 100% 취직은 못하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취직을 하고, 그럼 그 지역이 이제 인재가 육성이 되는 거고 또 취업하니까 소득이 들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또 지역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 사업장에 하고 있고, 자동차를 팔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회공헌을 먼저 들어가면 굉장히 그 동네에서 이제 우호적인 인지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현대건설 엔지니어링은 기프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재난 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울산에서 만약에 수재민이 발생해서 집이 무너졌다. 그럼 저희가 이 기프트하우스가 차에 싣고 가서 내려놓으면 그냥 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기라든지 이런 건 지자체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기프트카 캠페인 아세요?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저한테 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기프트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냥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안 될까요? 기프트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전화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프트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복지관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소득 취약계층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도움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뭐 포터라든지 뭐 스타렉스라든지 차를 줘요. 그리고 500만 원에 400만 원 정도 창업 자금을 드리고, 그리고 창업 컨설팅 붙여드리고, 회사 만들면 브랜드 로고 만들어드리고, 거의 다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400명 이 창업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계속하고 연말에는 특화해가지고 청년들 중에 좀 저소득 청년들 창업할 수, 푸드트럭이나 이런 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이니까 시흥시에서 그런 청년들 있으면 잘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돼요. 이건 누가 백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공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드린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H1드림 오디션은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만든 건데, 전국에서 이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회적 기업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K-팝 스타처럼 오디션을 붙습니다. 앞에 이렇게 심사위원도 앉아 계시고 내 사업 발표하고 선정되면 1억을 줘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가야 되는 게, 여기서 이번에 5기 선발한 30팀, 30억이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오늘 축구하고 뭐 이렇게 체육대회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저녁도 먹고 하려고 지금 오후에 계획이 돼 있고,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게 1억을 주지만 그냥 1억을 주면 뭐 당장은 몇 가구가 먹고 살겠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1억을 투자하니까
이 친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을 해가지고 10명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자체가. 사람을 키우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냥 1억을 준 게 아깝지만 그 친구가 지금 커서 10명을 고용하고 그 친구가 만든 제품이 어떤 사회에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인지 메이커들을 키우는 사업이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출신 중에 한 명이 고려대 나와가지고 윤홍조 대표라고 그 마리몬드라는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뭐냐면은 위안부들 할머니들이 정신치료 받을 때 패턴을 이렇게 그리세요. 미술 작품처럼. 그걸 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사냐고. 이거 핸드폰 케이스 업체가 수백 개인데 우리나라에 가격 경쟁력도 안 된다고. 근데 한날 미스 A의 수지가 공항에 나올 때 핸드폰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들고 나왔는데, 그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알고 보니까 그 블루밍 케이스인 거예요. 그날 하루 매출액이 1억인데 홈페이지 마비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블루밍이라는 회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회사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는 돈을 못 벌 줄 알았는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가 따라오는 거죠. 요즘은 그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지금 매출액 30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3.1절 날 이 블루밍의 스카프를 내가 착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보내주고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체인지 메이커들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기업이 돈이 많잖아요. 저희가 허튼 데 쓸 게 아니라, 물론 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뭐 탈북자분들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럼 그 문제도 이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제가 해결 못하니까 이 친구들을 키워서. 그래서 그냥 돈만 주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운동도 하고 저녁에 술도 마시고 같이 해야 됩니다. H점프스쿨은 본사 와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 대학교 때도 어려웠지만 그 부모님의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육 격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실은 아동센터 가보세요. 대치동하고 다르잖아요. 대치동 가면 아우디가 딱 서 있고 애들 가방 메고 엄마가 픽업하고, 아동센터 가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원장님만 계시잖아요. 같이 막 김치하고 넣어서 막 비벼 먹고. 근데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도 좀 그랬고, 그래서 이 부모님의 경제적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그게 그 아이들이 또 그럼 대학을 잘 못 갈 거고, 대학을 잘 못 가면 요즘 대기업도 잘 못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특출난 재능이 있으면 뭘 하겠지만 아니면 또 이렇게 빈곤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작지만 좀 변화를 일으켜보자 그래서 미국에 보면 티치 포 아메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명문대 대학을 나온 미국의 대학생들이 빈곤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선생님으로 활동을 해요. 1년 동안, 2년 동안, 혹은 3년 무보수로. 하버드 나온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티치 포 아메리카를 만들자 그래서 하버드 나온 친구들 3명하고 같이 만든 게 이 H점프스쿨인데요. 지금 500명의 대학생들이 1년 동안 주당 12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가야 돼요. 무조건 1년 동안 해요, 이거를. 봉사활동을. 근데 이게 스펙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일주일에 3번 가야 돼. 아동센터에 가면 3시간, 4시간씩 있어야 돼. 근데 학교 다녀야지, 학원 다녀야지, 영어 공부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의자도 사귀어야 되는데 애들이 언제 가겠어요? 그러니까 스펙 보고 들어온 애들은 못하고, 진짜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명당 4명의 애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걔들이 지금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같이 형처럼 누나처럼 놀아주고, 저희는 그 대학생들한테 저 같은 사회 멘토를 또 1년 동안 붙여줘요. 제가 또 그 대학생들을 먹이고 키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멘토가 한 200명 있고요. 저도 멘토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부류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생인데
난 현대차 가고 싶어. 그럼 저를 선택하겠죠.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그럼 사회복지사 선배님을 선택을 할 거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아나운서 선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대학생한테 주는 베네핏은 그거예요. 그리고 장학금을 많이는 못 줍니다. 250만 원. 250만 원 주고 1년에 한 10번 정도 그 대학생들을 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강연을 해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5명을 뽑아서 하버드, 프린스턴 이렇게 뉴욕까지 해가지고 그 해외 탐방을 보내주고 해외 봉사단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학생들이 2,000명의 소외계층 애들한테 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 돈을 아무리 써봤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대학생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다행히도 잘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 이번 기수부터는 대구 경북대하고 해가지고 경북대 대학생들이 대구에 있는 거기 달동네 애들 케어하는. 내년에는 부산에 할 생각이고 후내년에는 광주에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돈 얼마 안 내요. 지자체에서 돈 다 내게 만들었어요. 그냥 협업을 해야 오래 되니까. 삼성 드림 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꿀알바라고 하는데 뭐 300만 원씩 주니까. 그거 하고 또 차별화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이거는 왜 넣냐면 모금 뭐 이렇게 수업이라서 모금회를 넣는데, 여기도 시흥시에서도 좀 그런 모금 전략, 기업 간의 경쟁을 붙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보통 연말에 이걸 내거든요. 보통 삼성이 한 200억을 내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LG하고 한 100억씩 내고 SK 포스코가 그랬었는데, 요때가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갔는데 우리가 왜 맨날 삼성보다 늦게 내야 되냐? 2013년도였는데요. 우리가 선빵을 치자. 그래가지고 모금회가 그 모금 첫날 새벽에 6시에 판때기 만들고 가서 문 열자마자 200억을 냈습니다. 냈더니 이제 SK하고 포스코, LG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냐? 회장님한테 혼났다. 왜냐하면 내고 나면 바로 이제 보도자료가 뜨니까. 보도자료 어떻게 났냐면 회장님 얼굴에다가 산타 모자 씌워가지고 통 큰 몽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 LG, SK, 포스코에서. 삼성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 와서 왜 이렇게 먼저 내셨냐고,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길래 난 모른다, 그냥 시켜서 한 일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삼성이 좀 있다가 300억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작년이었는데 회장님이 이제 그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이때 그 1호 기부 뭐 이런 거, 삼성을 우리가 제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250억을 또 선빵 쳐라. 모금회에 전화했죠. 이번에 250억을 낼 것 같습니다. 모금회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또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갈 테니까 문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250억을 들고 또 새벽에 딱 갔어요. 갔더니 아니 LG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LG가 같이 내자고. 그래서 보도자료 찾아보시면 삼성, LG 회장님 얼굴이 같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지금 한 달 전부터 예약해 놓은 건데 얘기도 없이 아침에 와가지고 같이 내자 그러는 게 상도덕에 어긋난다. 아, 근데 회장님한테 혼난대요. 같이 내야 되는데. 같이 냈죠 250억을. 그랬더니 삼성이 이제 연락이 없어요. 자존심이 좀 상해. 근데 이건희 회장께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고 한 달 동안 안 냈어요. 모금회에서는 막 속이 타는 거죠. 꼭 삼성이 쑥 들어와 줘야 이게 막 1,000억씩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근데 한 달, 한 열흘 지났나? 냈어요. 500억을. 아이, 삼성한테 안 된다. 우리는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모금회에서는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 현대차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준 덕분에 이 모금이 막 벌써 1,000억이 넘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 500억에다가 우리 250억에 LG, SK 포스코하면 벌써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구매가 저희들한테 삼겹살을 샀습니다. 고맙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며칠 전에 또 50억을 선빵을 쳐주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또 삼성이 또 80억을 내도록 자극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중소기업도 그럴 수 있겠. 중소기업도 대표님의 그런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서 내가 대표 기업이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대표님의 그런 뭐 대표님 그 중소기업 대표님이 기부하시면 고깔 모자를 씌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보니까 1% 나눔 재단 그 나눔 하신 분들 보도에다가 다 이름 적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보다 더 예우를 해드리거나 그 지역의 이 사업장이 정말 좋은 사업장이라는 것을 기부 받으실 때마다 칭찬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회장님도 왜 그랬겠어요? 먼저 냈어요. 나중에 그 주변에 다른 회장님들한테 좋은 소리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만날 거잖아요, 본인들끼리. 정 회장 뭐 이번에 뭐 시원하게 한번 했더라. 아니면 뭐 대통령도 만나니까 회장님 뭐 지난번에 모금에 그 250억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고는 이분들도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시흥시도 시장님께서 뭐 누구 기업인님 그날 1,000만 원 기탁 주신 거 정말 잘 썼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 관내에 있어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런 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자들 만나서 제안서 줘봤자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일은 담당자가 하는 거니까 평소에 좋은 관계들을 많이 가져두시면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냐면 250억을 준다고 했을 때 회장님 지시했잖아요. 250억을. 어떻게 주고 누구한테 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방향의 작전인 거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제9위표 공동모금에 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마음이 간 쪽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공정하게 리포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받는 거지 누구를 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가요. 쓰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많이 이렇게 만나고 하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안심생활은 부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요양보호사로 8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시흥시에도 요양보호 하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을 텐데 부산에서 노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가 부산이고 여기서 저희가 사업장은 없지만 굉장히 특이하죠. 부산에 자동차 회사가 없는데 왜 우리가 52억을 지원을 했을까요? 여기다가 고객들은 부산보다 서울에 더 많죠. 물론 부산에 르노 삼성 공장이 있어서 그걸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때문에 부산에 지금 8년째 저희가 묶여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늪 같은 그런 매년 돈이 들어가는 두 사람 때문에 부산대 간호학과 교수님하고 지금 학장님이죠.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님 계속 올라와요. 본사로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 왜 해야 되냐고 이거를 교수님. 해야 돼. 해달래. 왔다가 가고 안 되니까 뭐 지인 통해서 막 위에다가 압력 넣고 막 부산 지역 우리 영업 본부장 막 동원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고 그 두 분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담당 팀장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보자. 이게 뭔가. 그러면서 스터디가 시작됐는데 일자리 문제구나. 일자리는 우리가 앞으로 뭐 계속 이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고용노동부한테.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또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을. 사회적 기업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안심생활도 대통령 표창을 받고 우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저희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그 사회적 기업 표창 받는 데 가서 끼어가지고 표창 받기가 불가능한데 받았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저는 좋았는데 경영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5년 동안 해서 받은 건데 지금도 이 30만 명의 어르신들을 저희가 누적으로 돌보고 있고 이게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은 어르신들은 막 사고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반 사설 요양원에서는. 왜냐 어르신들 한 명마다 장기 노인 요양 보험 수가가 나오니까 어르신들을 유치하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막 사고 팔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그거 없애기 위해서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관리, 처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무브를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매출이 55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뒤에 슬로프를 연결해서 기아차 레이를 개조해서 카니발 개조하거나 이러면 비싸요. 차가 크니까. 레이는 차가 작고 싸가지고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레이를 개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재활 이것도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 재활공학 분야 오도영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건 뭐 저희가 자동차 회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니까 신한은행 그리고 외환은행에서 12억, 15억씩 지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26억을 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계열사 편입이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굉장히 제약이 많아서 10개 공익법인의 지분을 나눠드렸더니 뭐 1억씩, 2억씩 나눠드렸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여세 내라고. 이상하다. 이걸 왜 세금을 내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받은 공익법인이 세금을 폭탄을 맞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더라고요. 세금 몇 억 되는 걸 저희가 또 다 냈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좋은 일 하려고 해도 잘 모르면 또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탄탄하게 훌륭한 회사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H1드림 오디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120개 팀을 선발을 했는데 이 120개 팀이 670명의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0명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평균 한 5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은 한 270억 정도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성공률이 한 95%, 5%만 망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 친구들 저한테 찾아와서 힘들다고 창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주도 먹고 이러는데 쪽팔려서 못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현대차한테 1억을 받았어. 사회적 기업 한다고 1억 받았어. 좋은 일 하겠다고. 내가 그만두면 먹튀죠. 쪽팔린다고. 내가 때리지 않을 테니까 그만둬도 된다고 힘들면 3년간 했으면 됐다. 그만큼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좀 진정성 있는 친구들이 이게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점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학생 교사가 학습 지도해주고 직장인 멘토링이 대학생 교사를 멘토링해주고 그리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대학생 가면 다시 대학생 교사가 되고 대학생 교사가 취직을 하면 직장인 멘토가 되는 계속해서 하는 순환적인 선순환의 그런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하버드 뭐 행정대학 뭐 이런 경영대학 나온 친구들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나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좀 수월하겠지. 보고서도 잘 쓰고 제안도 잘할 거야.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하버드 나온 애들 제안서 정말 못 쓰더라고요. 회사에서 원하는 제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다른데 제안서를 잘 쓰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좀 맞춰주면 좋은데 못 맞추는 거예요. 모르니까.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달리 이건 이해와 배려와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안을 어떻게 잘하느냐는. 그러니까 내 사업만 중요하지.
근데 이 사업 보고서가 회사에 가서 나는 어떻게 보고가 될 것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욕구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 이사님은 대치동 사는데 어릴 때부터 이해가 돼요, 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왜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거 나라가 하든 지자체가 해야지 기업이 이걸 왜 하냐고. 이사를 설득했어, 만약에. 그 사업부장 있잖아요, 전무가. 그 전무는 또 금수저야. 그 전무도 이게 이 상황을 모르죠. 지역아동센터가 뭔지도 모를 수 있는데 그 전무를 설득을 했어. 이게 1년에 못해도 그래도 한 10억씩 들어갈 테니까 사장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장 설득해야 되지. 사장이 그냥 사장이 됐겠습니까? 회사가 10억을 왜 써요? 5년간 하면 50억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또 위에 부회장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제안서 주시잖아요, 담당자한테. 담당자가 미치지 않고는 그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맞춰가지고 이 사람 설득하고 그 과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안 해요. 못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담당자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매칭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 몰라요, 이게 뭘 원하는 건지. 근데 이 하버드 나온 애들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술을 먹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나 잘린다. 제발 좀, 어? 그래서 한 6개월 걸렸나요? 보고서를 쓰는데. 결국은 제가 썼죠, 보고서를. 제안서 준 거 가지고. 그만큼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 회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사회복지관에 있으시다고 관장님이나 시에서 시키는 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거와 매칭되도록 만들어서 실현해 가시려고 여기 있으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려면 맨날 회장님이 50억 주라고 그러면 50억 주면 되죠. 누구한테 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주어진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나의 성장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저도 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만들고 나면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요, 사실은.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그 성과가 나게 돼 있어요.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돈을 그냥 복지관에 줬어요. 관심 없어요. 내가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니까. 울산시에 준 50억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이든지 솔직히 말해서. 왜? 내가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실 때 그 담당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사업과 노하우에 부합이 된다면 그런 제안을 드리면 그 담당자도 귀가 솔깃할 텐데 대부분은 지금 복지관이나 여기서 필요하는 것들을 그냥 전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걸 받아서 수많은 그런 상사들을 설득할 만한 노력과 용기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요. 담당자 2년 있다가 딴 데 가요 또. 그럼 또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미치는 거지. 얘는 또 무슨 어디서 왔나 얘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는 놈입니까? 하지만 뭐 어디 가나 그러니 공무원 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공무원 사겨 놓으면 2년마다 또 바뀌고 하니까. 저희는 좀 오래 하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관심사가 다르고 지식의 차이가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모금학교가 저는 뭐 계속 불러줘서 이렇게 오긴 오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제가 뭐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주시면 검토는 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업 담당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걸 잘 이용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해야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한 분 정도만 앞으로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두 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사실 뭐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안도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다 안 되죠. 근데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계열사에다가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기업 담당자에 대한 또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멀시 주스라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제안서를 기가 막히게 써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기까지의 고민이 저는 가상하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정리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직장인들도 웬만하게 일에 몰입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거를 자기가 정리를 잘 못해요. 내가 하는 걸 30초 만에 요약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뭔지 아는데 주저리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주스를 만드는데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리고 오래된 과일도 이제 못 파니까 그걸 주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주저리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이게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농가를 위한 것이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서 두 가지 그 유통 과정이 복잡하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못 먹는 과실이 버려진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주스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겠다.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뎁스 있게 고민하시기가 쉽지 않아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머시 주스한테는 양해를 안 구했기 때문에 혼자만 보시고요. 아니 이게 책에 다 나와요. 걔들이 책을 냈는데 책 부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붙여버린 거예요. 책을 제가 샀기 때문에 샀으면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투자 사회적 기업이니까 투자금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연도별로 클리어하게 그리고 왜 머시 주스에 투자해야 되냐 하나 둘 셋 깔끔하게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제안의 5가지 원칙인데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게 괜찮아 보여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게 그냥 나는 시흥시 사회복지관의 누구입니다가 아니고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죠. 애매하게 와서 모금 성금해 주세요. 이런 부분 그러게 안 되고 본인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추구하는 가치는 뭔지 그런 부분들 진정성 있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그것도 없으면 누가 시켜서 왔나? 센터장님이 시켰나? 아니면 윗사람들끼리 얘기가 되고 이제 나한테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시는 분이 누군지 딱 눈빛만 보면 걸어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좋아하고 자기가 일을 하고 이걸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느껴지면 어떻게라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안 느껴지고 그냥 와서 이렇게 제안서만 전달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거 제안서 들고 가거나 전화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전화를 돌리시는 분들이 말 톤만 들어도 이 사람이 시켜서 전화하는지 알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상대방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한 용어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담당자들 무식하거든요. 우리가 장애 문제, 사회복지 문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 대고 장기 노인보험 요양 수가 이런 단어 쓰면 안 되거든요. 몰라요 그거를. 아까 공동모금회법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 쉽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에 하는 어떤 일이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용어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제안하는 바가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데 당연히 실행 가능한 것을 제안을 하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실행 불가능한 것을 제안해놓고 이제 나중에 가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거는 실행 가능할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흥시가 현대자동차그룹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떤 시흥시 장애인 복지단체를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게 로드맵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투입이라든지 그 조직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협조를 어떻게 했겠다든지 그리고 현대차는 뭘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본인도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정주영 회장입니까? 거북선 들고 가가지고 배를 사주면 이 정서를 가지고 영국에서 차관을 빌려가지고 배를 만들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랬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분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좀 더 실행 가능한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납득시켜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려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100%, 120% 이해를 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비합리적으로 납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 우리 원장님이 사장님 안다던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빨리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전화해요 가끔. 그 사장님이 불러요. 만났냐고. 그냥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더냐 들어보면 아, 그런 분하고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장도 월급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청와대나 지금 정권 실세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검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치잖아요. 그 담당자가 역할이 안 다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납득시켜 가지고는 사업이 안 돼요. 돈 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제가 다음에 또 주겠어요? 안 주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두세 번 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양아치죠. 죄송합니다. 워낙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담당자를 설득을 하고 담당자가 위에 올려서 물론 이분들끼리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아 놓고 위에서 이렇게 찍어내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모금학교 오신 이유가 아마 그런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부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담당자 기업의 담당자는 부탁을 받는 입장이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거리를 둘 거고 다가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호의적인 인상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웃어주시면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나중에 나갈 때 혹시 이렇게 무슨 사업 하시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도 여기 왔는데 제가 뭐 강의로 받으러 여기 왔겠어요?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온 건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들을 시간이 없지만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똑같아요. 상사가 지시하는데 딴 데 보는 사람하고 아 그래요? 아이고 상사님 좋은 생각이 다 똑같거든요.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도 그렇게 회사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아부라든지 뭐 비굴함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의적인 인상을 주면 굉장히 좋은 게 기억에 남고 일이 안 되더라도 이분한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다 똑같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에 대한 이해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도 여러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런 교육을 안 해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그분들은 SK, LG, 포스코 우리끼리만 만나요 맨날 술 먹고 여러분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시겠지만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불쌍하구나 애들도 아무 생각 없구나 그렇게 해서 다가오실 수 있으면 좋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면 뭐 혹시 기업의 담당자가 찾아가면 그냥 잘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안을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얻을 것인가는 뭐 다른 데서 많이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저는 그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포스코의 그 나영훈 팀장이나 그분 다 사회복지사 출신이시고 사회복지사 출신이 기업에 와서 힘든 게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못 하거든요. 여기서는 시키는 거 해야 되지. 회사가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면서 사시는 거예요. 저 같은 그냥 원래부터 기업에 있었으면 그래도 그런 고민 별로 덜한데 복지사분이 기업에 와서 사회공헌 담당하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시 30분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뭐 아무 뭐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몇 개 받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아, 저희가 250억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주잖아요. 125억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125억은 모금회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쓴다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기획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모금하면 돈만 주는 거예요. 그 125억이 삼성 같은 경우가 500억을 내면 250억을 삼성이 쓰는 거예요. 삼성 드림클래스, 뭐 삼성 맹인견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안 주신 것들은 그 125억, 우리 125억 중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까 제가 H 점프 스쿨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내가 파트너 섭외하고 이 돈은 그 파트너도 사실은 하버드 나왔지 놀던 사람들인데 아무런 배경도 없고 이 사람들의 돈을 왜 주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 친구들이 제안서를 잘 만들도록 제가 컨설팅을 같이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저는 고민을 하죠. 만약에 제안 시행시를 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해야 되겠다. 제가 고민을 하겠죠. 어디 돈을 땡겨야 되나. 공동모금의 지정기탁을 땡길 것인가. 땡길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업이 그렇게 새로운 사업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회사에 기부금이 있어요.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땡기죠. 근데 삼성이 4천억 정도 돼요. 1년에. LG, SK, 포스코, 현대차가 한 1,500억, 1,700억 왔다 갔다 하고 매출액 대비 뭐 0.66% 써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땡길 수 있긴 있는데 시흥시 단위에서 현대차 그룹에 제안을 해가지고는 제가 보고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장이 있으면 좋다는 게 울산사회복지관에서 울산 공장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괜찮은데 그걸 뛰어넘고 이제 그룹에 있는 저한테 제안을 해버리면 저는 사실은 그 산자부나 국토부나 뭐 복지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레벨에서 보는 사업 기획 그 카테고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안을 주시면 그 제안 제가 봐서 너무 좋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업장 담당자한테 주겠죠. 근데 시흥시는 좀 애매한 게 줄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좋으면은 현대차 담당자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기아차 담당자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제안 주시기가. 네. 하지만 뭐 만난 인연으로 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검증받고 싶다고 하면 담당자분 통해 가지고 제 이메일 달라고 해서 주시면은 답변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뭐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게 뭐 좀 기업의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